네? 이러고 얘네가 이제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렇게 방법이 상위 노출 로직을 알려준다고 얼마를 받는다고요? 3개월에 50만 원, 50만 원의 근본적인 노출을 알려주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루 평균 1,000명, 그 하루 평균 1000명을 얘가 유입해 준다고 했잖아요. 응, 그거는 순수하게 저처럼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트래픽을 쏜다고 하거든요. 그 막 유튜브 트래픽 쏘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 이상한 데서 그냥 쏴주는 거라 응, 그렇게 하면 그냥 몇만 명도 가능해요. 뭐 5만 명, 10만 응, 명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블로그가 이제 상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어. 완전 사기꾼이고 악질 놈들인 게 이게 응, 블로그 트래픽을 쏴서 일반구자 1000명이 돼요, 진짜. 응, 응, 그게 응, 끝이에요. 1000명이 돼봤자 순수 고객들이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고객 10명이 유입되는 게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는 우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노출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응, 그 노출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반대로. 근데 이미 너무 잘 쓰시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키워드가. 응, 지금 응,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한 거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 글을 뿌리면 되거든요. 응, 근데 그거를 사실은 지금 그런 대행사 잘못 손 타면은 지금 키운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외부 트래픽을 계속 쏘면은 블로그 질이 죽어요. 그러면 계속 돈을 주고 걔네한테 매몰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매월 뭐 몇십만 그렇지. 원씩 주고. 그게 얘네의 전략이고, 응, 초보들이 들으면 눈이 막 돌아요. 너무 말을 잘해서. 그렇겠네. 그리고 무슨 뭐 보냈죠. 무슨 패키지 상품 뭐 이런 거 막 링크도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10개 왔어, 10개가.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내가 너한테 지금 읽어준 그런 게 뭐 하루 유입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그게 다 그다음에 사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잘하는 대행사의 애들 있잖아요. 음, 걔네들은 이게 아웃바운드 콜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기존 고객이 음, 너무 잘 돼서 음, 아웃바운드 콜이 온다 그럼 그냥 걸으시면 되시거든요. 음, 그 음, 대행이 그게 3개월에 50만 원 해준다는 식으로 10명만 모으면은 뭐 500이고 그죠? 음, 1000명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래 걔네 실제 원가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대행업은. 그러겠지. 그래서 원가가 없지. 얘는 하루 종일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음, 그래서 음, 그 계약한 걸로 얘네들이 회사랑 이제 퍼센트로 나눠 가져요. 만약 50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거 계약 성사한 놈이 몇 퍼센트 가져가고 회사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트래픽 쏴주고 키운 다음에 1000명 해줬지 너 끝. 그리고 뭐 음, 다음에 더 뭐 하고 싶어 돈 더 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어제 내가 발행을 했거든. 어제 네네. 이렇게 써서 뭐 나는 네. 누구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고 네. 줄 수 있는 거 그거 하고 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보면 잘 된 띄우려고 바로 거죠. 오겠네. 얘네가 그런 애들한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 스마트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가 뭐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그거나 사업자 블로그를 오픈해서 이게 좀 노출됐다 싶으면은 그런 애들이 싹 달라붙어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나도 예. 네가 옆에 없었으면 네. 어우, 그래? 이거 그렇게 유입돼? 좋아. 이거 하고 또 막 덤비겠네. 근데 초보자들이. 정상적인 유입이라면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 그렇지, 그렇지. 외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쏴요, 그냥. 그래서 음, 음, 방문자가 몇천 명 그냥 되고 방문자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이제 협찬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내 블로그 방문자 많으니까 나한테 협찬해 줘. 이렇게 또 사기가 한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 계속 사기가 도는 거예요, 그냥 지금 블로그 시장이. 거기에 그 카톡이나 톡톡 링크 추가하셨어요? 아니, 아니, 아직 못했어. 아직? 아직 어, 하게 되시면은 음, 제가 몇 번 써드릴게요. 그냥 노출을 시켜드릴 테니까 카페나 이쪽에 노출시키고 뭘 해도 당장 돈은 안 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음, 뭐 몇 개월 안에 뭐 몇 개의 인바운드 콜이 들어와요. 음, 그럼 이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그게 누적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계속 음, 고객이 생기고 이 기간이 1에서 2년 걸려요. 근데 대부분이 실패해요. 블로그 마케팅은. 음. 오케이. 이제, 네, 그거 꼭 하시면 그,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얘네가 보내준 걸 한번 보내볼게. 네, 한번 보내주세요,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각투팔입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분 모시고 제가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저 일단 선제적으로 공개할 게 저희 뭐 돈 받은 거 돈 준 거 하나도 없고 현직 마케팅 대표님
지금 16년 차 되시는 분이고 저희 마장이님 모시고 이 대행사들 이제 사기치는 분들도 많고 정직한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그 간략한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직한 대행사 마장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꽤 되셨죠, 경력이. 사실 저도 업에 있은 지는 한 16년 된 건 맞긴 맞는데 사실 뭐 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자면 불과 5년, 6년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대행사였어요. 쉽게 일하고 돈 쉽게 나오니까 그래야 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욕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정답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졸라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영상에서 대행사 뭐 쓰레기다, 대행사 진짜 이 나쁜 사람들 많다, 사기꾼이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는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제가 이 판에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온라인 쪽 사업을 하는 직업인데 대행사분들 중에서 정말 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엄청 해요. 그래가지고 아웃바운드 콜을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시키고 아웃바운드 콜을 계속 신입사원한테 돌리게 해요. 무지성으로. 그래서 맞아요. 사장님들 정말 모르시는 분들 낚시해가지고 뭐 150만 원 결제시키고 해지한다 그러면은 뭐 해지 수수료인가? 그래서 또 돈 토해내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직접 겪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욕을 한 건데 이게 뭔가 오해가 퍼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대행사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해서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해명도 하고 싶어가지고 대표님 좀 모시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정보 전달로 오늘은 갈 거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오늘의 로직은 오늘까지입니다. 말은 뭐냐면 그치. 지금은 돼. 근데 이 영상 끝나고 5분 뒤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수분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고수분들은. 예, 그 누구도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맞아.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슬픈 게 저희 같은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딱딱 집어서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은 흔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걸러야 돼요. 그게 안 걸러줘서 나는 좀 슬픈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자영업자 시절에서도 이거 네. 무조건 사장님 해줄게요. 일단 결제하세요라고 하고 결제한 다음에 뭐 안 돼도 뭐 날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맞아요. 사실상 네.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사실 광고 대행사의 병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다큐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합니까? 아직도 성행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백신이라 생각하시고 한두 번 당해보시는 것도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곽수팔님도 당하셨었고 저는 마케팅업을 하지만 저도 제 매장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조개 창고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런 저조차 저도 당해요. 전화 오죠. 그냥 사장님 비용 하나도 안 듭니다.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매출 보장해드리고 체험단 몇 건 보내드리고 홈페이지 다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결국엔 그 뒤에는 다 무상인데 월 관리비 뭐 10만 원, 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게 뭐 3년 약정으로 가실 거고 중도 해약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서. 그쵸. 그리고 막상 계약서를 쓰면 중도 해약에 관한 조항 자체는 보험 약관처럼 진짜 눈에도 안 보여요.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효과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중도 해지하겠습니다.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수백만 원을. 근데 또 그건 또 사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이 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라고 느꼈거든요. 네. 자영업자인데. 근데 어쨌든 이 사회가 봤을 땐 사기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을 계약서를 제대로 못 본 사업주가 문제가 되는 거지. 법적으로는 참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다 좋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한 달에 10만 원을 쓰던 1000만 원을 쓰던 그 쓴 비용만큼 내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식당 자영업을 하시던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던 아니 뭐 헬스장을 하시던 중요한 건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도 자영업자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나서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꽤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오래 걸려요. 오래 오래 걸려요. 걸렸는데 이걸 자영업자분들한테 저도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분들은 결국 대행을 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쉽지 않죠. 저한테도 블로그 대행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해달라. 뭐 제가 플레이스를 모르는데도 플레이스를 해달라. 돈 주겠다고 하는데 못하죠 저는. 거절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판에 좀 있다 보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을 좀 효율적으로 투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검색을 하셔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고 맞아요. 우리 오픈톡방도 플레이스방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최소 3일 이상만 정독하시면 맞아요. 진짜 느낌 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90%가 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좀 연세가 살짝 있으신 분들은 아예 맞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그분들은 또 돈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사기 대행사에 당하시더라고요 그 패턴이. 네, 그래서 참 맞아요. 안타까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가장 사기꾼이 많은 판이 플레이스판이어서 왜냐면 음, 블로그는 노출이 됐냐 안 됐냐 성과 측정이 어느 정도는 되죠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플레이스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리워드를 싸서 그런 건지 블로그 배포를 해서 오른 건지 이래서 저런 건지 저래서 그런 건지 정확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가 그걸 오픈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갚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30만 원 될 거를 보통 월보장 업체들이 150, 200을 받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달 검색량 6만이 넘는 그 매장인데 조개 창고가 있어요. 그 형님이 그 오픈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왜냐면 저보다 몇 년 전부터 오픈을 했으니까 10몇 년 된 매장인데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가 주변에 경쟁이 심하잖아요. 바로 코앞에 똑같은 조개구이 무한리필 업종이 생기고 고전을 면치 못하시다가 신천 맛집 치면 저기 한 60몇 동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한 번은 원래 그 연락 오는 형이 아닌데 야, 한번 작업 좀 해달라. 돈 줄게. 근데 형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 영상 일단 먼저 보고 다시 얘기해. 하고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알았어 나 얼마 주면 돼. 그래 그럼 내가 형이니까 원가에 내가 30만 원에 해줄게. 그거 진짜 실 비용이 딱 30만 원이 들어요. 한 열흘 정도 쏘는 가격이 그게 이제 저장하기 그다음에 자연 유입 근데 이제 맛집이니까 제가 분명 형님한테도 얘기를 한 게 그 리뷰 노트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다 줄 테니까 체험단 해라. 그러면 순위는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근데 이 형님도 연세가 있으신지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장하기하고 유입하기만 한 10일 쌌는데 60 몇 등에서 지금 현재 한 11등인가 그럴 거예요. 올라가죠. 그거 맞네요. 그러면 되게 중요하네요 그것도. 올라요. 오릅니다. 그게 근데 검색량이 몇만 되는 키워드가 보통 이제 대행사들은 물론 영업 이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조금 위험한 공격당할 것 같은데. 그 근데 공격당해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보니까 아니 이 정도 키워드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경중은 있겠으나 한 달에 30, 50만 원 실 비용이면 충분히 상위권 못해도 이 페이지에 랭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몇백만 원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이문을 남겨야 되는지가 참 의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겨도 모르니까요. 뭐. 모르죠. 절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자영업자분들이 그게 얼마라고 하면 얼마를 내야지 원가를 추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근데 현상이 그게 있어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로직이 또 뒤집혀지면서 기존 방식으로 순위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저도 왜냐면 제 매장도 있고 저는 이제 병원 전문이니까 이제 거래처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미 지금 뭐 1등, 2등, 3등에 랭크 되신 병원들은 순위 변동이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제가 서비스로 처음에 한번 넣어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동탄 한의원 60 몇 등 돼 계신데 제가 그냥 서비스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제가 이제 원가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월 고정으로 이제 블로그를 돈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좀 서비스 개념으로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고 진짜 실 비용만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한 달에 많게는 50만 원, 70만 원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해드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번 유지를 해주고 세팅만 잘 해놓으면 자연 유입이 어떻게든 오잖아요. 블로그를 그쵸. 잘하던 유튜브를 잘하던 뭐 오프라인 마케팅을 잘하던. 근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모든 박자가 다 맞아
졌을 때 다 선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 사장님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에 매몰되어 계세요. 무조건 플레이스 1등, 정말 파워링크 무조건 상위 노출, 공감한다. 블로그 상위 노출, 뭐 체험단도 무조건 인플루언서 뭐 최저 블로그만 받아야 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소기업 다니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CPC도 쓰고 쇼핑 광고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막 다 해요 다. 다 채널로 유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네. 블로그 쪽도 잘못되어 있는 정보가 최적 인플 한 명한테만 5, 60만 원 주더라고요. 하나에 블로그 포스팅. 네, 맞습니다. 그냥 그거보다는 저렴하게 뭐 다수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뭔가 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플레이스도 플레이스만 한다. CPC도 CPC만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연결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뭐 블로그로 유입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막 하거든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사장님들은 그럴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못해요 공부할 게 너무 장사하면서. 많아지니까 이게 사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 영상 보시고 저것 영상 보시고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 10중 8구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믿을 만한 대행사가 없냐. 그죠.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게 현재 주소예요. 하여튼 대행사 너무 많아요 일단. 예,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왜냐면 저는 사실 제 마장이 채널을 한 이유가 영업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 클라이언트 안심 용도거든요. 그러신 그리고 것 같아요. 수주가 저는 영업을 해서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다 거의 100% 소개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회사 블로그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2018년도 아주 옛날 거 그대로인데 네.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 병원 이렇게 했어. 블로그 링크 말고는 없는데 유튜브 링크라든가. 근데 새로 계약할 입장의 원장님은 그래도 이 회사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찍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철학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연재를 하는데 지금 저도 사실 연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케팅을 원하는 원장님한테 한 4분 정도 연락이 왔고요. 정말 상상 초월하게 이제 갓 창업한 1인 대행사, 이제 프리랜서 그런 마케팅 대행사분들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제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600 몇 명밖에 안 돼요. 제가 내린 생각은 뭐냐면 야 진짜 이게 마케팅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구나. 물론 그 도전은 아름답고 응원을 하지만은 이게 왜냐면 그 분들도 대부분 강의를 듣고 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는 이 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진짠지 아닌지 어느 정도 그걸 구별하는 성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 새끼는 사기꾼이구나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는 건 있는데 잘못된 정보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클라이언트한테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말이 돌고 도는데 원점은 사업주 입장에서 좋은 대행사를 어떻게 찾느냐. 제가 생각한 답안지는 전화나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메신저, 이메일 같은 걸로 컨택 오는 데는 그냥 다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네. 먼저 연락 와서 뭐 해주겠다, 공짜다 이렇게 영업하는 거는 네. 절대 네.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근데 단 이게 있어요. 만약 매장으로 영업이 왔는데 그 영업 자료가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했어. 예를 들면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안서에 그 식당 사진, 그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사진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집어넣어 놓고 경쟁 업체 분석까지 정교하게 해 놓으면서 지금 사장님은 플레이스 순위가 이 정도인데 이것만 하면 이 업체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사진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진까지 만들어 왔어. 그리고 영상도 만들어 왔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 주는 분은. 저희도 기업체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많은 대행사분들이 메일이랑 영업이 오는데 네. 분석 자료가 대부분 그냥 네이버 키워드 몇 개, 뭐 이 정도 네. 수준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파워링크 이런 거 다 대행 맡기다가 제가 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냥 블로그랑 싹 다 네네네. 가져오면서 이렇게 된 거라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분들은 다 아웃바운드 콜이니까 그게 잘 될까요? 걱정이에요. 어렵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것은 누구나 배우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마케팅이든 플레이스든 블로그든 우리가 글을 써가면서 블로그 로직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품이 낮고 뭐 나락이 가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진짜 기술은 진짜 거들 뿐이고 그 그치. 사장님의
대해서 빙의가 돼야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런 대행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대행사 입장에서 좀 돈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빙의 그렇죠. 돼서 그분을 위해서 완전 그 비즈니스 완전 분석해야지 해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프린터 같은 거 판매하거든요. 전문 네네. 장비. 네. 이 전문 장비를 나보다 더 대행사가 많이 알 수가 있을까를 곱씹어 봤을 때 어렵겠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건 물론 뛰어나시겠지만 본질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이 프린터에 대해서 마케팅해주고 포피 같은 거 다 해주고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정말 단가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또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다시피 맞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이게 병원이 됐던 전문 장비가 됐던 아니면 뭐 하물며 뭐 수입차 슈퍼카 전문으로 정비하는 공업사 사실 그게 건너 지인이 그런 공업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그거를 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마케팅을 할 때는 그 업종의 사업주 입장도 돼야 되고 그거를 찾는 고객. 고객의 입장 두 가지의 머릿속에 동시에 빙의가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진짜 그게 어렵죠. 돼야 글이 읽히고 그걸 통해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는 그 업종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당연히 핵심적인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 노하우 같은 거는 업주분한테 여쭤보고 그거를 적절하게 글에 녹여야 되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렵다. 일을 해야 될까 말까인데 단순히 순위 노출시키고 그런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희도 트래픽 쏴가지고 뭐 상위 노출 많이 해봤거든요. 단순 트래픽 같은 걸로. 근데 이게 이 제품이든 글이든 본질이 안 좋으면 결국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상위 노출 시켜줘도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짧은 것만 보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또 그쪽만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병원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완전히 다른 저희 같은 프린터 전문을 하시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프린트도 종류가 많잖아요. 프린트도 뭐 잉크젯도 있을 것이고 레이저도 그쵸, 있고 그쵸. 그 중에서도 복합기가 어떤 뭐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판매됨에 있어서 소비자가 무엇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역설계가 가장 첫 번째라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상품에 대한 스펙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공부하면 되죠.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 그쵸. 없다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땐 의학이라서 그쵸.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또 많고 병원 쪽은 아예 손도 못 대겠어요.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네, 병원 쪽은 홍길동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 한 명도 병원 쪽 마케팅 팀장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속 뭐 정책 바뀌고 블로그 같은 거 무슨 뭐 심의 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병원 업종을 한정 짓자면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네이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 없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병원 쪽하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을 할 때 물론 제품이나 뭐 프린터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영상을 더 선호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쪽은 뭐 네. 사용 방법이라든가 비포 애프터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그런 비교라든가. 근데 법률이나 의학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보지만 글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기침을 했는데 왼쪽 옆구리가 아플 때 구글에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99% 네이버에 검색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블로그인데 네이버가 빨리 좀 더 칼부림을 해서 그 광고판을 다 밀어내야 저희 같은 정상적인 창작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네네. 대행사 선정 방법인데 답이 없네요. 진짜 어렵네요. 제가 대행사지만 일단 저는 영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고 문의를 줬을 때 그것도 제가 안 바빠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지금 바빠도 못 보거든요. 그러실 것 같다. 의뢰가 들어와도 지금 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싼 것도 한번 써보시고 그 치명적이지 않는 비용 안에서 한번 몇 번 당해 보시고 점점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뭐 대가리 깨져가면서 배우는 게 베스트라고 보긴 해요, 저도. 이것저것 네. 다 해보고 예. 궁극적으로는 좀 본인이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학습 근데 오래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고 결국은 좀 잘하시는 대행사분들은 좀 바쁘긴 하시더라고요. 기존 이게 고객들이 계속 하시니까. 맞아요. TM을 안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TM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16년 동안 소개로만 왔으니까. 근데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 돈을 잘 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거래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회사가 법인이니까 이거는 말장난 같긴 한데 저도 월급을 받는 대표이긴 하지만 월급을 받지만 네. 근데 이게 네. 보통 대행사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뭐 슈퍼카 뽑고 뭐 휘황찬란하게 돈 잘 버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지금 플레이스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워드가 한참 작년부터 갑자기 급부상해서 성행을 하는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그 리워드란 단어도 아예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스 어뷰징. 그러니까 어뷰징이라는 단어도 몰라서 더 쉽게 그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플레이스 순위 작업? 그러니까 순위 작업인데 그런 건가요? 혹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플레이스에 뭐 버튼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네. 뭐 문의하기도 있고 저장하기도 있고 그런 게 다 점수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걔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걔네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람처럼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관련 키워드를 탐구하고 발견하고 클릭하고 체류하고 그런 과정들을 사람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소스니까 네. 그런 거를 뭐 타수 작업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한타 뭐 이렇게 막 그런 건가요? 그거는 과거에 자연 방식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제 슬롯 임대해가지고 하루에 기계구나. 100타, 200, 300 무한타 그게 먹혔다가 그게 이제 막힌 지가 몇 년 됐죠. 그거 저희한테 아직도 메일 와요. 회사로 맨날 무한타 뭐고 네. 막힌 거가 메일이 왔던 거구나. 그 쓰면 어. 됩니다. 아니 그게 정말 저희 회사 메일로 무한타 맨날 네. 메일 와.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네, 물론 자동 완성 박을 때 사용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네이버가 점점 각성하고 있는 것 같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위적인 작업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제 진짜 생각입니다. 대행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거구나. 탐구하고 뭐 저장 버튼 눌러주고 이런 것들을 네. 당연히 비용이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등급을 나누면 토스 같은 이제 회사가 광고 매체를 확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참여, 리워드 미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미션을 통해 가지고 캐시를 받는 거죠. 20원, 30원 정도. 그게 캐시에서 그런 이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오늘의 이번 주 미션 들어가면 1번 땡땡 정형외과 검색하세요. 뭐 아니면 뭐 땡땡 맛집 검색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전화 버튼을 누르세요. 아니면 뭐 저장하기를 누르세요. 뭐 정보를 누르고 30초 체류하세요. 그 미션이 있어요. 다 거기서 먼저 파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 뭐랄까 그냥 토스에서 또 업체들한테 뿌려주면 걔네가 그거를 그 밑으로 또 뿌려줍니다. 점점 이제 유통 과정이죠. 원산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매, 소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접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소매가죠.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파생을 해가지고 괜찮은 뭘 만들었대요. 어딘가 이거 업체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들으면 알 거예요. 거기가 이게 얼마를 벌었댔지? 작년에만 뭐 380억을 벌었댔나? 그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참 나는 지금 주말도 육아도 못 해가면서 지방 다니면서 촬영 다니고 좀 허리 디스크도 심한데 무거운 카메라랑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막 이게 직접 겨우 직촬하시는 거구나. 받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다 직접 최소 2, 3개월에 한 번씩은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촬영도 드리고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빡세구나. 이렇게 해서 겨우 애기 분유값 기저귀값 버는데 쟤네들은 프로그램 하나만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럽게 해야 돈을 벌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흑화는 필요하지 않나. 이게 본질을 자꾸 얘기하면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맞는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그 이면에는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사기를 당해도 솔직히 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논의 얘기인데 사실 제가 기계왕 곽두팔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짜면서 뭘 하지?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없으니까
블로그를 먼저 얘기를 할까, 병원 마케팅에 개요를 할까 하다가 뭐 블로그, 자동화, 사기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한 거죠. 근데 기계와 각tuk발해서 썸네일이 굉장히 자극적은 아닌데 약간 또 B급 감성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어떤 사기꾼인가 하고 한번 들어보자. 저 맞아요. 저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들었죠. 이게 뭐 뭔 사기를 치나 한번 욕이나 하려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니야, 이거는 사격 중지야, 아군인 거였어요.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랑 결이 완전히 거의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원래는 정말 부업으로 돈 벌려고 했지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네. 걔네가 파는 강의를 그냥 내가 해주자라는 컨셉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격 엄청 받았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무너지고 뿌듯하기도 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사기가 무조건 맞았어요. 네. 순식간에 월 1,000만 원 이게 불가능하거든. 월 1,000만 원 블로그로 월 1,000만 원이 지금은 너무 쉽지 않아서 맞아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 제가 수익을 사실 역산 다 해봤거든요. 한 샷당 한 3억씩 벌더라고요. 3억씩 벌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벌고 있더라고요. 부럽던데? 어쨌든 그러면 슬슬 이제 뭐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업자분들이 그래도 알아야 될 플레이스 왕초보 팁 같은 거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일단 플레이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플레이스 이제 순위를 이제 올리셔야 되는데 이제 순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이 손님이라면 내 플레이스 첫 대문에 뜬 이미지 보고 클릭을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잘 못 찍으면 그냥 포토그래퍼 하루 쓰셔가지고 크몽이 얼마 안 하잖아요. 좋은 팁이다. 좋은 팁이네요. 예, 크몽에서 이제 사진 작가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일반인들보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사진을 확보를 하시고 이제 플레이스 화면 이미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근데 이거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긴 많은데 아예 어떤 사장님은 AI로 이미지 하시더라고요. 그 음식점 사장님인데 너무 그때 당황해가지고 포토그래퍼 사는 게 낫겠네요, 그냥. 예, 그게 뭐 낫습니다. 우리가 지금 AI가 티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티 나요. AI를 많이 접할수록 AI 티가 나는 게 또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알아봐요 다. 그러면 왜 AI 사진을 넣었지? 바로 다 이탈입니다. 무조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립 같은 경우도 직접 그냥 뭐 하루 사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 필요하면 메인에 들어갈 거. 맞아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꾸준히 하시면서 그 이상한 뭐 음료수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좀 좋은 거 주세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많이 막혔는데 예전에는 영수증 리뷰 한 건에 싸게는 뭐 2,000원대, 3,000원, 4,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원가가 3, 4,000원 드는 거잖아요. 그 영수증 리뷰 하나에. 근데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된다고 하는 새끼는 다 사기꾼입니다. 물론 네이버 예약 리뷰는 되는데 영수증 리뷰는 이제 다 막혔어요. 어쨌든 그 리뷰도 돈 주고 사고 할 바에 그냥 계란찜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제 소고기집을 하시면 육회 반접시 주세요. 반접시 뭐야? 그냥 한 접시 주세요. 무조건 하죠. 그런데 그 육회 먹고 소주 한 병 더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자영업자 입장에서 좀 아깝거든. 그 사장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진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체험단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체험단이 왔는데 더 잘해줘야 돼요. 제가 체험단 가보았는데 너무 개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래도 실력 있는 블로거고 상인호출 시켜드려야지라고 갔는데 막 너무 냉대하시니까 그 이후로 저는 맛집은 안 다니거든요. 체험단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그냥 나는 이거예요. 이제 사장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머리를 깨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마케팅비를 썼으니까 갑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짜로 밥 해주기 싫은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 스탠스로 가시면 체험단 분들도 사람이에요. 잘해주고 싶어서 간 거지 뜯어먹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장님이 저희 매장은 이런 게 참 맛있는데 이거 한번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올릴까? 전 블로그 2개 써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사장님들이 너무 아까워하시고 최근에 스레드에서도 그게 터졌어요. 어떤 사장이 블로거지들 체험단 맞아요. 하셨는데 봤어요. 보셨어요? 블로거지들 막 그래서 제가 뭐 댓글도 달긴 했거든요 거기에. 근데 네. 전 그 사장님 너무 아쉽더라고. 그럼 참 하지 말든가 안타까워요. 자기 힘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쓰고는 싶은데 돈은 아깝다는 주의라. 그럴 거면 장사를 왜 합니까? 그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건 되게 좋은 꿀팁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체험단 하시는 거 더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체험단이 오셨으면 더 잘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그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클립이라도 하나 더 올려줄 것이고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영수증 리뷰도 더 성의껏 잘 써줘요. 왜냐면 이게 인위적인 리뷰도 아니고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쵸. 순수하게 적법하게 체험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리뷰를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본질 아닐까요? 결국은 네. 매장이 선순환 구조 만드시는 거고, 어쨌든 너무 쉽게 빠르게 모든 거를 트래픽으로 순식간에 매장 1등 만들어주고 매출 대박 낸다는 스탠스는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게 한순간에 되는 건 진짜 없습니다. 맞아. 절대 없어, 이게 뭐 절대. 예, 플레이스도 그렇고 파워링크도 그렇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워링크에 관련된 거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제 채널 오셔서 보시면 되고 사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로직 공식 관련해서 제 영상을 2개 정도 올린 게 있어요. 그것만 네네.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체험단 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크몬에서 사진 작가를 하루를 쓰던 몇십만 원 안 합니다. 하셔가지고 사진 10장만이라도 그냥 건져라. 세 번째는 오는 연락, 예를 들면 전화가 오던 뭘 하던 그런 마케팅 대행사는 다 잘라라. 그래서 대행사를 찾고 싶잖아요. 어디서 찾냐면 그 제 영상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희 이제 단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플레이스에 관련된. 그리고 제가 필요로 의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유능하신 개발자님이 계셔서 현재는 무료예요. 근데 이게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무료로 빨리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경쟁 플레이스랑 전부 다 트래킹 가능하고 체크 다 가능한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일 잘하는 대행사 많거든요. 왜냐면은 장난들 치는 순간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물어뜯습니다. 사기꾼 꺼지라고. 그쵸. 그래서 제대로 하는 대행사들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분들 컨택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그나마 피해를 받을 확률은 낮다. 사장도 직접 발로 뛰시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게 가만히 있어서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본인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기 당하기 딱 좋죠. 만만해 보이고 네. 사기치는 사람들 입장에선 왜냐면 전화가 왔을 때 정말 진화하거든요. 혹하게 말을 많이 하니까. 눈알이 돌아요. 처음 들으면.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결제를 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음. 하물며 이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제 디자인 직원이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 아는 형하고 랩핑샵을 하겠대. 오토바이 랩핑샵을. 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했던 친구라 그러냐? 그럼 지금 저기 사업자 등록했냐? 했대요. 그러면 내가 플레이스 세팅 해줄게 하고 제 방에서 같이 세팅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쵸. 그 친구한테 사업자 등록을 어제 했대요. 누나도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전화 계속 왔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걔네들은 전화하는 건데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입니다. 다 그래요. 네. 예. 계속 통화하고 있더라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계속 듣더니 제 얼굴 한번 싹 쳐다봐요. 이거 맞는 거냐고. 일단 통화해봐라. 듣더니 원래는 다 무료인데 월 관리비 얼마만 내시면 그 말 듣고 바로 끊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설득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통화를 하면서 네이버 플레이스 담당자야. 왠지 오피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뭘 공짜로 계속 뭘 해주겠대. 많은 거를. 근데 나는 받는 게 너무 많아. 얘네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 아니 네이버죠. 네이버가 해주는 게 공짜로 해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나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돼. 와, 그럴 10만 수가 원만 없어요. 내면 네. 내가 한 200만 원어치 값어치를 받는구나라고 착각하게끔 얘네가 입을 털어요. 세팅된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매뉴얼이 있고, 근데 그 네이버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영업하지 않는다. 근데 걔네들이 전화할 때 뭐 네이버 담당자입니다 이러니까 흔들리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어쨌든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사장님들. 맞아요. 그냥 네. 바로 그냥 욕하고 끊으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기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재밌게 보셨나요? 뭐 지금 사태고 좋은 대행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도 분명히 많지만 나쁜 사람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런 건 다 사기예요. 뭐 최저가 패키지 이래가지고 3개월에 한 50만 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좀 비싼 건 90만 원짜리까지 있고,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 1000명 유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 보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단 노출 로직 제공 이러잖아요. 요거는 제 영상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 제작
이것도 제 영상 보시면 충분하고요. 요 위젯 5개 이건 크게 의미 없고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바닥에 돈 뿌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고급형 최저가 패키지 이거 뭐 90만 원인데 하루에 2,000명 유입입니다. 상위 노출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위 노출 보장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제하셔도 되실 것 같고 상단 노출 로직 제공 이런 거 다 말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매월 돈을 내면은 서로유 추가 프로그램 제공 이것도 제가 카페 오픈해 드렸죠. 거기서 그냥 서로유 추가 공짜로 하시고요. 사실 제가 요걸 보고 굉장히 분노한 게 뭐 해주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돈 벌겠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정 회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뭐 만약에 제가 대행사를 한다면 안 하겠지만 그냥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미팅 많이 하고 그 비즈니스를 내가 알아야 글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 대행사를 꼭 써야겠다 하면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뭐 이런 거 다 사기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는데 결국 근본적인 방법이 상단 노출 로직 제공이랑 트래픽 싸서 사람들 유입시키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번에 좀 다뤘고요.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할 때 사기를 당해봤던 입장이라 참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당장 급박하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오는 게 아, 나 도와주세요. 당장 잘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 저는 당장 잘 되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쌓으시던가 정말 당장 잘 되는 걸 혹시라도 원한다면 차라리 인스타그램 쪽에 먹스타그램 요런 거 하시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 블로그로 삽시간에 잘 되는 건 쉽지 않다. 그나마 체험단 같은 거 나쁘지 않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자영업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전문가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